최강스카이 야공과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원영입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이제 예비고등학교 2학년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좀 내용이 많아서 네. 우리가 좀 2주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공부를 쭉 하다가 한번 쉬는 타이밍이고, 네. 이제 구정이 끝나고 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재정비를 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2학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우선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과목 수학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가와 네. 이 2학년 때의 대입 입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요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좀 전반적인 입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니까 좀 할애를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비 고2 수학 지금부터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고1을 뭐 끝났어. 근데 고1에서 공부를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과연 고2 수학 내신 역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일종의 편견? 네. 뭐 편견이라 할 수 있는데 어렵다. 그리고 원래 수학은 그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소위 얘기하는 수포자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으로 내신이 역전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역전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아, 기대치. 네,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지금 4등급이야. 근데 상담을 하면 우리 애를 1등급을 만들어 달래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뭐 다른 과목들도 다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상승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도 상승할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1등급 정도 상승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3등급은 2등급이 되고 2등급은 1등급이 되고. 와, 솔직히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점수로 우리가 몇 점에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좀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등급은 상대평가에 이게 줄 세우기다 보니까 진짜 내가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수학에서 한 등급 정도 상승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 상승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이 보통 대략 되게 이렇게 상승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2등급 문을 여는 친구들 있잖아요. 3등급 문을 여는 친구들. 그러니까 각 등급에 거의 앞에 있는 애들. 최상위. 그렇죠. 프로테이지. 네, 그 친구들은 조금 변동이 가능한데 2등급 후반, 3등급 후반이 올리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솔루션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등급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대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2.9와 3.0은 완전 다르잖아요. 차이가 크죠. 그죠. 특히 수학이 네. 앞자리가 바뀌어 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예요. 야,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라 1등급만 올리자. 같은 1등급이지만 등급만 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1등급이야? 이건 아니죠. 결국에는 그 중에 한 명만 1등급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월별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끝나면 1월부터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겨울방학 때 수원 진도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다시 여름방학 때부터 수투 진도 나가고, 뭐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문제는 자연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보통 2학년 때 선택을 한 과목씩을 하더라고요. 이 주변 학교를 보면은. 우리 지역이 비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네 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석정여고, 이제 신명여고, 주로 저희가 이제 얘기해주는 학교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말씀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요 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저희 지역 학생들이니까 네. 앞으로는 저희가 빅4라 부르죠. 빅4. 우리만의 빅4.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교들은 확통하고 기하를 선택을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수원, 수투를 이외에 저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 이 지역에 있는 저희 빅4가 이제 문과 계열들은 이제 확통을 2학년 때 주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교들이 좀 네. 있는 것 같고, 이과 계열은 이제 주로 기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확통을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확통을 3학년 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문계 계열에서. 그리고 자연계 계열에서는 3학년 때는 당연히 미적을 하는 거고 2학년 때 확통이나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와 저는 그게 정말 학생들을 죽이는 건데 3학년 때 미적하고 기하하고 같이 해요. 네,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네. 와, 그거는 제가 볼 때, 와, 학생들한테 그 학습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친구들은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거의 5일을 학원에서 저랑 같이 보내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도 확실히 이 과목에 대한 이 배치가 네. 굉장히 좀 다양하고, 이거 우리가 예전에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 제가. 네. 그때도 한번 이제 그 고교 선택에서의 조건 중에 하나로 제가 얘기한 게, 이 학교에 있는 위계 과목, 선택 과목들 2학년 선택 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 권한을 좀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요 고2예요. 이 고2에서도 특히 요 수학. 자연 계열. 그렇죠. 이 네. 수학에서 특히 자연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건, 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대다수의 고2들이 네. 수원을 할 때 선택 과목 하나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 계열은. 2학기 때 이제 수2를 할 때도 선택 과목을 1년 동안 쭉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같이 연결하는. 네. 결국 2학년 때 수학은 주로 두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특히 고2 올라가는 저희 1학년 학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수학에 대한 분량이 많아지는 이유가 과목이 두 과목이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고2부터 정시 올인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좀 있죠. 그 친구들이 1학년 가만히 보니까 내신 갖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 쌤 저는요 이제 정시하려고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네. 이거 얘기할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되게 좀 혼낼 겁니다. 아. 요거 듣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소장님은 혼을 내시고 네. 저는 솔루션을 제안할게요. 그렇죠. 수학에 대한. 제가 제시를 해주세요. 우선 보시면 정시 고민이 내신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왜 이걸 두 개를 같이 안 보고 따로따로라고 생각들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학교를 3개를 나눠봤어요. 일반 인문계, 지역 상위권 인문계, 특목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수학 실력이 수학 등급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인문계의 1등급과 특목고의 1등급의 수학 실력은 달라요. 그렇죠. 단지 숫자 1이라는 것만 똑같을 뿐이지. 그렇죠. 학교마다의 그 등급이라거나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인문계 1등급이나 특목 1등급이나 솔직히 우리가 입시에서 교과 전형이랑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면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정시에 올인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보면 일반 인문계에서는요 1등급하고 2등급은 고민 안 해요. 3등급 이하만 고민을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인문계 3등급하고 특목고 3등급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목고 3등급이 정시를 고민한다? 저는 그래 한번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인문계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정시를 고민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좀 반대주의인데 그 이유는 우선 저희 빅4 일반 인문계에 말씀을 드리면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뿌리는 수학이라는 게 똑같아요. 내신이나 수능이나 공부법도 내신 수능 수학이나 수능 수학이나 개념을 공부하고 계속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게 똑같고 시험 난이도도 쉬운 거, 중간,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내신이나 수학하고 수능하고 공통점이니까. 그렇죠. 근데 차이점을 보시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일단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네, 이게 범위는 차이죠. 내신은 제한적이고 수능은 전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기가 돼요. 암기해서 문제 풀이가 좀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숫자 바꾼 거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은 안 돼. 왜?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외울 거야, 애들이. 근데 가장 문제는 이거죠. 시험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이걸 보면 일단 내신은 소위 얘기하는 상중하라고 하는 네. 뭐 3단계. 네.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극상이 하나 얘기하잖아요. 있죠. 그렇죠.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네. 예전 이제 가형 나형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솔직히 요번 수능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했어요. 저도. 네,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완전 킬러 문항들이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요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시험 난이도가 하하고 중은 내신하고 수능하고 비슷해요. 3등급 친구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수능에서도. 근데 상은 수능이 내신보다 훨씬 어렵고, 극상은 내신은 극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인문계 1, 2등급을 제외한 그 밑에 등급 친구들이 과연 이 상과 극상을 얼마나 잘 풀 수 있을까? 근데 요거는 아까도 한 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약간 상대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학에 좀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바라봤을 때 이 문제 극상이야? 뭐 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떤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무조건 상 극상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의 난이도인데도 와 상이네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 일반적인 난이도를 보고 와 상이네 하는 친구들이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차이점 얘기를 할 때 시험 난이도에서 상과 극상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이거는 솔루션은 우리가 제시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제안하냐면 등급 상승은 내신이 수능보다 조금 수월하다. 네, 그러니까 내신은 포기하지 말고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는 걸 추천하죠. 이거 많이 추천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원에 다시 또 하나 물어보는 네. 게 정말 못 알아먹거든.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 네. 근데 가능해? 그러니까 이 애들이 분리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신은 내신, 수능은 수능이라는 그거를 분리를 해요. 내가 그때 현우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공통점이 뿌리가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나무에 내신이라는 가지하고 수능이라는 가지가 치는 건데 보통 학생들은 수학은 내신이라는 나무와 수능이라는 나무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렇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핑계죠. 아, 핑계라는 생각. 학생들이 핑계대는 거죠. 아, 진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솔루션을 제시를 할 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상담 많이 해보니까 네. 일단 애들하고도 상담했을 때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주더라도 애들이 납득을 못하면 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해서 이 친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하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납득을 못하면 뭐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고민을 해봤어. 왜 그 간격의 차이는 좁아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심지어 유명한 수학 그 뭐 강사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절대 좁혀지지 않아. 그리고 언제 그게 좁혀지냐? 결국 재수할 때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재수는 아예 수능만 아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결국에 저는 요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접근할 때는 일단 양이 적어. 그렇죠. 그런데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지 모르는데 들어봤을 때 난이도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야. 거기에 내신은 초등학교 시험을 4번 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내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가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아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하면 소위 얘기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등급을 올릴 수 있다거나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수학에서 내신 수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수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만은 한데 그 안에서 이미 넘사벽인 애들이 있으니까 지레짐작 포기하거나 하는 애들들. 그런 애들이 수능을 간다고. 그렇지. 그런 애들이 이제 수능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볼 때 그건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예측 불가란 말이야. 근데 예측 불가란 말은 얘네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일발격전. 예측이 불가한데 너도 예측이 불가, 너도 예측이 불가, 나도 예측이 불가. 그러면 다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내신하면서 수능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수학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의 핵심이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합쳐서 결부시켜서 공부시킬 수 있느냐.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냐면 수능도 뿌리는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내신도 뿌리는 수학인데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신이나 수능이나.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안을 해요. 수능도 개념 필요해요. 수원 개념 필요하고 수투 개념 필요하고 문제풀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야,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내신을 개념을 다진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 대비 기간에 수능 훈련을 하자.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난이도 차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요? 킬러는 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킬러는 빼고 그 킬러는 언제 하느냐. 제 생각에 3학년 2학기 때 시간 많잖아요. 그때 몰아서 킬러만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4점짜리라도 그러니까 3점이 있고 4점이 있고 2점이 있는데 2점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3점 정도 하면은 내신 준비가 어느 정도 돼요. 3등급 정도까지는. 그리고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수능 4점짜리 중에서 킬러 빼고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적절한 4점짜리를 훈련을 하면 그것도 내신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평상시 수업 형태를 그냥 내가 내신 수학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수능의 개념을 그냥 잡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진도는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시험 대비를 들어가고 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원래 내신 형태 기반의 일반적인 문제집을 뭐 푸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윗단계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출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풀어보자.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개념을 잡고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맨날 쌤만 잡고 있는데 그 쌤만 잡고 와서 풀지 말고 기출 문제, 그 해당 단원의 기출 문제 모아놓은 기출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수능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출 문제를 되게 2학년 때 수능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이건 고3 때 해야 된다고 다 그게 생각을 문제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소위 얘기하는 요 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딱딱 네, 1단계, 네. 2단계, 3단계, 4단계가 딱딱딱 넘어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는 고3 끝판왕인 거야. 맨 마지막에.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서 쓸데없이 인강만 뒤에다 들어. 그래놓고 내신 수능 그래놓고 내신도 엉망. 그렇다고 수능도 엉망.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능 공부 시작? 안 돼요. 내신 공부하면서 같이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혼자서 공부할 때 이 방법이 너무 좋은데 학생이 혼자가 되게 쉽지가 않아. 이 방법이. 왜냐면은 일단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수학적인 진짜 역량이 있지 않으면 기출문제 생각보다 3점짜리 4점짜리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신으로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진짜 학원과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저는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네. 저희 최강 학원 같은 게 뭐 여기 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학부모님 중에서도 솔직히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님도 있으니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저희는 내신 대비라는 걸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많이 풀죠. 뭐 샌드 풀고 라이트 샌드 풀고 많이 푸는데 조금 너무 부족한 친구들은 좀 힘들고 어느 정도 3등급 안짝에 있는 친구들은 기출 모의고사를 줘요. 기출 모의고사 봐서 우리는 모의고사 훈련도 대비하는 거죠.
예, 그래야 학생들이 난이도 있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이런저런 문제 유형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2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맨날 내신 대비용 교재만 풀면 느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계속 줘서 그거랑 좀 친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해준다. 그리고 그게 되게 1년 내내 지속성 있게 간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동시에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부터 정시는 없어요. 내신과 수능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얘기해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파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입시의 파이터. 뭐 수시다, 뭐 정시다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또 입시가 아니야. 그렇죠.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어 가갖고 이 선택적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입되고 또 이 최상위권 대학은 15개 대학에서 정시로 40%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 특히 현재 고2부터는 수능이라고 하는 걸 아예 머릿속에서 배제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 이게 유혹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죠. 내 내신이 안 되면?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시 6장 카드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너무 아까워. 아깝죠. 그러니까 병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해하면 된다. 왜냐면 내신도 아직은 6번의 시험을 더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4번밖에 안 치렀어요. 10번 중에. 반도 안 치렀죠. 그런데 6번을 그냥 4번 때문에 버린다? 이거는 거의 조삼모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수학은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2학년에서 이제 내신은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 뭐 결론은 내신을 잡으면서 수능 형태의 문제까지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꼭 정시라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2학년 때는 그 수능에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 공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그냥 바로바로 하루살이처럼 딱딱딱 치고 나가기만 해서는 바뀐 입시에서는 힘들어요. 기존 입시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내신 중심이고 수시 중심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어 가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현재 고2도 마찬가지, 지금 고3도 마찬가지, 고1, 뭐 예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제 중등부 학부모님들까지는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조금 더 좀 깊게 공부하는 트레이닝을 그래도 계속 좀 순간순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요렇게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고2 수학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주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 월요일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가요? 구정이? 네.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저희가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지금. 맨날 골방이 처박혀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구정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저희 학생들도 올해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직은 없으면 요 구정주간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확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구정이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것인지 저희 또한 구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나름 또 새롭게 또 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을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고2 수학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마라톤 최강희씨 연구소의 김 소장 한원장이었습니다.